네, 방금 윤진 기자의 보도 보셨지만 여당 지도부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면서 여당 지도부도 이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김병용 기자와 오늘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주말 사이에 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제 사실은 새정치연합의 신임 대표가 뽑혔고 예. 또 앞서 보도에서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여의도 식당에 만나서 인준을 돕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이게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영아 앵커 말한 것처럼 새로운 의혹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처음에 지명될 때만 해도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고요. 삼선 의원에다가 충남도지사도 지냈습니다. 야당과의 관계도 나쁘지가 않아서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갈수록 안개 속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자, 병역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의혹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요. 언론들이나 야당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주장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예. 그렇죠. 나왔던 첫 번째, 것들이죠. 본인은 특혜 의혹입니다.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난 71년도에 신검 처음 받았을 때 1급이었는데 행시 합격을 하고 나서 재검을 받았더니 4급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4급이라고 하면 방위라고 해서 보충력인데 이 특혜 의혹이 있고요. 차남에 대해서는 면제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기피를 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언론 공개 검증을 해서 카메라를 다 불러놓고 실제로 무릎 십자인대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증상인가. 그래서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아버지로서 이런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사실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입장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두 번째 재산입니다. 이 타워 팰리스 잘 아십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후보자가 타워 팰리스 매입을 했는데 6억대에 매입을 했다고 국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사실 그 당시에 11억대에 구입을 해서 시세 차익이 한 4억 정도 결국 매입 금액 축소 신고한 것이 이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쓰기로 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2억 정도밖에 차익이 안 되고 내가 팔고 나서 30억 가까이 올랐다. 예. 이게 투기가 맞느냐. 실제로 차익은 얼마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신들의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 보면 이 장남 재산이 없다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 아까 병역 의혹이 제기했던 차남에 대해서는 재산 공개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요 차남에 관련된 내용은 어제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랬죠.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이 분당 대장동에 있는 이 땅도 사실은 차남에게 증여가 됐는데 이 땅이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여기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황제 특강인데요. 황제 특강이 뭐냐? 이 후보자가 충남지사를 퇴임하고 나서요. 한 대학에 특강을 나갔습니다. 6차례 강의를 했는데 강의료가 6천만 원이었다. 예. 그럼 해당 1,000만 원이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황제 특강이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 측은 1년 4개월 동안 특강을 했고 특강 외에 자문 다 받아서 사실은 일반적인 강의료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박사학위 논문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약간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제대로 확인 못한 부분이 있으면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언론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주말 직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이른바 부적절한 통제 의혹입니다. 지난달 말에 기자들과 이 후보자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나와 관련된 보도, 불리한 기사를 쓰면 뒤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사 개입했다는 이 취지의 의혹도 이제 같이 제기를 했는데요. 이 후보자 곧바로 관련 보도가 있고 나서 사실이 아니다. 거친 표현은 자신의 부덕에 소치고 대호각성하는 마음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 고액 연봉을 받는 차남 건강보험료를 무임승차한 것이 아닌가. 앞서 양영원 앵커 처음에 차남에 대해서는 재산을 고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새정치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 차남이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계 로펌에 근무를 해서 받았던 돈이 7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7억 7천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형의 지역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었다. 사실 건강보험료 얘기하면 이제 저희도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연봉이 8억 가까이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고 실제로 이 액수만큼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720만 원, 3년 넘어 하면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병원은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개검진할 때도 병원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예. 병원은 계속 이용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해명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 후보자 사실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활동하면서 이 국보위 내무분과가 당시에 삼청교육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후보자 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해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역시 남은 것은 내일부터 이틀간의 청문회입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셨지만 새누리당은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도부가 만나서 힘을 싣자라고 하는 거 봐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지만 힘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반면에 새정치연합 총력 공세로 나왔습니다. 차남 본인의 병력 기피에다가 투기 의혹, 비뚤어진 언론관까지 이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문재인 신임 대표 어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각 타이밍을 총리 인준 이후로 맞추고 이 후보자 이른바 책임 총리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청문회가 안개 속입니다. 내일부터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병용 기자였습니다. 네.